네, 김건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나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게 되겠죠.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한다는 게 뉴스토마토 기사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역구가 원래 창원인데 김해을로 옮겨라 라는 것을 김건희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가 직접 텔레그램으로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A 의원, B 의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A 의원은 컷오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 김 전 의원이 몹시 분개했고 그러면서 그 텔레그램 내용 그러니까 김건희와 함께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내용을 이 A 의원 본인에게 직접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김해을이 아니죠. 김해갑이죠. 김영선 전 의원한테 원래 창원인데 당신 그쪽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 지역을 더 발전시켜주고 공천을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 김영선 의원은 옮겼어요. 김해갑으로 옮겼는데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김건희와 함께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을 공개를 이 A 의원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B 의원, 다른 또 의원이죠. 이 사람의 증언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런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지금 그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이 더 밝혀지게 되겠죠. 텔레그램 그 메시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였던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큰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참모였던 시 의원도 시 씨도 터질 게 터졌다. 다른 의원들도 엉켜 있다. 심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역시 김건희다운 행동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김건희가 아무 역할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이런 공천 있고 뭐 국회의원 공천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가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문제에 있어서도 김영선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앞으로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정농단인 겁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왕이나 되는 듯이 위에서 지시하고 공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요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대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죠. 물론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의 충견, 애견,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뭐 김건희가 측천부입니까?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제 운명을 명을 재촉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김건희를 황제조사하고 또 김건희 일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명품백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검찰. 애완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는 밥이나 먹고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앉아서 아무 짓거리도 안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임기 말로 갈수록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차근차근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게 된다면 김건희는 깜빵으로 가야 된다. 김건희가 손 안 댄 곳이 없잖아요. 지금 뭐 고속도로 휘기하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데 선거 개입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보면은 정황 개입한 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게 된다면 김건희는 국정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지금 2년 반 정도나 남은 대통령이 벌써 지금 사저 경호동을 짓겠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한 100억 원대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이거 진짜 경호동 하나 짓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바로 이 예산은 지금 지난 대통령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그 자료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 6,900만 원이 책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총 사업비로 보면 1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경호시설에 윤석열이 경호하겠다고 140억 원을 쓴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62억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40억 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도 예산에 보면 6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대통령들에 비해서 윤석열이가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경호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호를 받아야 됩니까? 그 경호동에다가 그래 최소한의 경호는 받아야죠. 헌법에 다 명시돼 있어. 그런데 경호시설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140억 원을 때려박겠다? 이런 것들이 긴축재정 하면서 다른 데 서민 경제에 나는 돈을 못 쏟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 무서운 것에 나는 이렇게 140억 원씩이나 쓰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박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민생경제 다 외면하고 내 경호시설에 140억 쓸 거야. 이런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내팽개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호동만 그럽니까? 지금 본인이 검사였다고 특활비, 국정원, 또 검찰 이런 데다가 쓰는 특활비 예산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데도 지금 올해보다 훨씬 더 늘려 잡았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봐봐, 뭐야?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93억 원인 거야. 1,593억 7천만 원인 거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긴축재정이다 이러면서 다 깎았는데 특활비만 늘어난 겁니다. 특활비가 뭡니까? 영수증 없는 돈 아닙니까? 기관장 마음대로 쓰는 돈이거든요. 배분, 집행 이런 게 다 기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돈으로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고기를 몇백만 원어치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 눈에 잘 들면 이쁜 검사한테는 많이 주고 미운 검사한테는 안 주고 지 마음대로 돈을 나다 쓰는 것이 바로 이런 특활비 아닙니까?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확인 자체가 어려운 돈입니다. 이런 돈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593억 원을 쓰겠다. 이 돈이 지난해보다 줄었으면은 줄였구나. 근데 지난해보다 11%를 넘게 늘려 잡았다니까요. 긴축재정이라면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긴축재정 말로만 하지.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완전히 현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실체다. 이런 게 정말 또 이것만 그럽니까? 해외 순방으로는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해외 순방 한 번 갈 때마다 50억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50억 원. 예? 지금 6월 20일까지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이걸 밝혔는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0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정부는 뭘 못한다고 건떡하면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따 이 말을 해놓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잘못 잡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따 이 말을 한 지가 며칠 전입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본인은 외국 나갈 때마다 1회 순방에 50억 원 이상씩을 썼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얼마 썼어요?
작년에 정상 외교 예산으로 239억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쓴 거예요? 578억 원을 썼다니까요. 작년에 윤석열이가 외국 나간다고 그러면서 578억 원을 썼어.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나와. 나가서 맨날 김건희는 명품백 뭐 했어요? 쇼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호객 행위를 당해가지고 들어갔다. 이따위 말이나 하고 구경하러 들어갔다. 경호원을 16명씩이나 데리고 호화 명품백 가게에 들리고 이것저것 사먹고 뭐 윤석열은 기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위스키 먹고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5원씩 쓴 거 아닙니까? 응? 네가 뭔데? 국민들은 50만 원짜리 여행 한 번도 못 해요. 5만 원도 아까워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를 넘지 않잖아요. 돈 많이 드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산 사람들도 부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윤석열이 혼자 한 번 나갈 때마다 55원씩 쓴다. 올해 지금 얼마 쓰겠다는 거야? 281억 8천만 원 쓰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본예산이 그렇다는 거야. 본예산이. 그러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작년의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239억 원이 예산인데 거기다가 329억 원을 더 썼어. 그래서 578억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예산이 281억 원이야. 그런데 또 여기다가 2배, 3배 하게 되면 600억 정도를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예비비 지 마음대로 쓰거든. 참 이런 어이없는 자가 대통령이라고. 만으로 하는 선거 개입에 국정 개입하고 명품백 받고 고속도로 회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아이고 진짜 비리 천국이야 이 나라가. 그리고 남이 이만큼만 잘못하면 그거 갖다가 사람 죽이려고 자기 애완견들 풀어가지고 애완견이 아니야 맹견이야 맹견. 그 대통령 앞에서는 애완견이고 국민 앞에서는 맹견. 니들이 바로 검찰이 아닙니까? 검찰.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 기소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빨리 없애야죠. 기소총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힘을 합해서 빨리빨리 없애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불가능할 것 같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또 아침부터 쓸데없이 흥분을 했는데, 이 인간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아직도 지지율이 23%가 나온다 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이러는데도 23%는, 이야, 우리 윤석열이 최고야. 김건희 너무 멋져요. 인조인간 화이팅. 이러고 있다니까. 정신들 차려, 이 사람들아.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선물을 또 보냈네.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이런 메시지 카드에다가 술, 또 화장품 세트 이런 걸 많이 왕창 보냈답니다. 뭐 나한테 아무 원리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니까 안 오겠지. 그런데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나 이거 안 받아 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SNS에 이렇게 썼어.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지만 역시 독불 장군답다. 그러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받기 싫은데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냐? 일방적으로 보내냐? 나한테도 좀 일방적으로 보내와. 일방적으로. 나는 받아먹는 거 좋아하는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 라고 이성윤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도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내냐? 왜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난 거부 릴레이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대통령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까지 거부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인 겁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보내야겠죠. 그리고 또 야당 의원 입장에서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겁니다.
뭐 그것을 야박하니 많이 뭐 당연히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니까 의례적으로 보낸 거지 너한테 보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예? 뭐 당연히 국회의원한테 대통령이 보낸 거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꼴보기 싫은데 왜 받아? 나를 맨날 뒤지게 두드려 패고 내 돈 뺏어가고 헌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뭘 보내, 선물 보내. 그럼 꼴보기 싫잖아. 안 받는 거지. 안 받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나는 보내면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 나한테는 어차피 안 오니까. 근데 이거요. 대통령이 보낸 선물 있잖아요. 당근에 들어가잖아요. 나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갖고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나는 당근에다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당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낸 선물, 대통령이 나한테도 선물 보냈어.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통령이 너한테 안 보냈어. 그러잖아. 그러면 폼 잡으려면 당근에 들어가. 당근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선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 그러면서 야 나는 윤석열하고 이렇게 친해.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그럴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3% 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받았다면 당근에 들어가세요. 당근.